일요일에 온다고? 어제 말했잖아. 일요일 저녁에 올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출장이라고 해도 주말까지 일 시키는 게 어딨어. 하라면 해야지. 내가 뭐 힘이 있어? 나도 좋아서 가는 거 아니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가기 싫은 출장을 가는 거라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요. 사실 남편이 원래부터 출장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게 되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불륜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연애 때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어도 꾸준히 저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거나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 왔던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어느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옷과 속옷을 보게 되면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못 보던 건데, 뭐야? 다른 사람 거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냐? 아, 그거.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자기가 샀다고? 이걸 아무리 봐도 자기 취향이 아닌데?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샀다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옷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튀는 것도 싫어해서 매번 똑같은 색상의 옷만 샀던 남편이 밝은 색상의 카라티와 속옷을 샀으니 불안한 거였죠. 그래도 혹시나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머릿속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떠나지를 않았거든요. 결국 전 싫어도 판도라 상자를 열어봐야지 머릿속이 깨끗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잠자는 남편 몰래 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믿지 못할 광경에 제 손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죠.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자는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마음만은 나한테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보단 남편의 불륜 상대인 상간녀한테 연락을 했어요. 상간녀가 저의 존재를 알면 미안해하면서 다시는 남편을 안 만나겠다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상간녀는 자신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뿐이지 범죄는 아니지 않냐며 당당했어요. 제 말이 틀려요? 그쪽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경찰한테 연락을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참 뻔뻔하시네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말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쪽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륜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신고하세요. 문제 있다고 하면 저보고 돈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돈 내면 그쪽 남편 제가 계속 만나도 상관없죠? 아, 내가 돈 내면 석훈 씨가 그쪽하고 같이 안 살려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혼하게끔 해드려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딴 소리를 하세요? 말했잖아요. 저는 뻔뻔하다고요. 상간녀는 끝까지 돈이 얼마가 나오든 자신은 돈 낼 능력이 있으니까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법으로 진행해서 받아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전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죠. 하지만 화가 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나는 중에도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상간녀가 통화를 했으니까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상간녀가 저렇게 나오면 남편이라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잘났는지 저보고 왜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냐며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이뻐?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야.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너 하는 거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집 나갈 놈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너가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뭐 하긴. 나한테 그 돈 낼 수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돈이 많은지 궁금한 것뿐이야. 그 애가 먼저 나한테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거든. 걔 부자 아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너가 자꾸 이러면 우리 사이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웃긴다,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너가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 이혼해야지. 너 같은 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나는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니까 각오는 해. 그런 말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하셔. 남편이 짐을 싸고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배신을 안 당해본 건 아니었지만 잘못에 대한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떠난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 한들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상간녀가 말했던 대로 저도 돈은 필요하지 않으니 개망신을 당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 카톡으로 알게 된 직장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물론 그냥 가지 않고 준비물도 챙겨갔습니다. 왕년에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된 피켓을 들고 말이죠. 눈에 띄는 문구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져 있는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그런지 쿨하고 도도한 척했던 상간녀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뻘개진 얼굴로 저를 붙잡으며 정신 나갔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간녀한테 조근조근 얘기해줬죠. 쓰레기 남편 치우는 김에 쓰레기 하나 더 치우러 왔다고요. 회사 앞에서 이러는 건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해도 제가 감옥 가나요? 뭐라고요? 제가 알기론 감옥은 안 가던데. 그럼 저도 돈 내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러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화나면 그쪽 남편한테 화풀이를 해야지. 왜 저한테 하세요? 여기가 가까워서 먼저 온 거예요. 계속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법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합의해달라는 소리 저한테 할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야 그쪽에서 준 돈으로 벌금 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내면 되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쪽은 볼 일이나 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저와 다르게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이긴 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도 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나 제 반응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간녀가 대뜸 이전하고 다른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커왔는지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참을 저한테 주저리 떨었는데 정리하면 엄마랑 같이 사는데 힘들게 사는 중인데 자기가 회사 그만두면 집안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쪽만 인생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언니.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언니가 소송 걸면 돈을 내야 하니까 강한 척 한 것뿐이었어요. 긴 말 할 필요 없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쪽이 상간녀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책임질 건 책임을 지세요. 돈을 떠나서 어른이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래요?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적지만 돈도 드릴게요.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그쪽도 눈물 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딴 식으로 용서를 바라세요? 언니, 제발요. 솔직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 엄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말했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다 같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해봐요. 마지막엔 상간녀도 정신이 나간 듯이 울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은 오히려 나같이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상간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기 회사 앞에서도 그럴 생각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먼저 치우고 거기로 갈 생각이라고 말해줬죠. 그제야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사과 같은 거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이미 말했듯이 저는 남편이 돌아온다 한들 같이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단호한 태도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쪽팔리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나 봐요. 아마도 회사에 소문이 나버리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하니까 그 손해까지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혼을 하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부디 용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자료를 더 주겠다고. 줄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불러. 아, 자기 저번에 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내가 해주는 게 어때? 물론 위자료는 별개로 치고. 그럼 먼저 해줘. 해주면 우리 회사 앞에서는 안 하는 거다. 약속할 수 있지? 먼저 해주고 말을 해. 남편이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였는데. 이미 결혼한 이상 저도 더 이상의 손해는 그만 보고 이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하던 가게도 받고 이혼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죠. 이후 일을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하던 가게를 받았고 남편은 소문을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혼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 기분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받았다 한들 기분 더러운 건 똑같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생긴 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제 감정이 소모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런 데다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기도 싫어서 어떻게든 잊어보려고도 하고 좋게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이제는 지난날의 일도 무덤덤해져서인지 이렇게 글로도 써보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나쁘면서도 그나마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처럼 받지도 못하고 끝낸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감정 소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무리 열받아도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잊을 건 잊고 새 인생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이전 배우자들 배 아프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복수 같네요.